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2023년 대재앙 정말 안타깝네요. 부동산 줄줄이 쓰러져 죽어나갑니다.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 안정을 찾아도 1, 2년간 혹독한 경기 침체가 확실합니다. 문제는 물가가 고점에 머물면서 경기 침체가 함께 이어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IMF와 국제금융협회 IIF의 섬뜩한 경고가 발표되는데, 이러다가 과거 두 차례 진행됐던 집값 3차 장기 폭락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2013년 대재앙 안타깝네요. 자, 부동산이 줄줄이 쓰러져 죽는다. 죽는 건 부동산만 그러겠어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요 아주 심각해요. 우리나라가 좀 발전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기 보시면 이 얼음덩어리, 바로 이 한국호가 바로 여기 장애물들을 돌파하는데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실래요? IIF 경고, 2023년 세계 경제 2009년의 금융위기,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 수준만큼 둔화될 것이다. 아주 심각한 거잖아요. 금융위기라는 말을 안 써서 그렇지 사실상 금융위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2023년 경제대란, 국제금융협회 IIF의 경고, 세계 경제성장률, 이거 뭐 놀라지 마세요. 거의 4, 5% 갔던 게 1.2%, 이걸로 둔화된답니다. 미국 위기급이에요. 미국발 금융위기급. 위험 요소는 다음 세 가지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침체, 미국의 금리. 근데 IMF 구제 금융을 현재 받고 있는 나라도 10개국이 점점 넘어가고 있고 급증세라 이 말이에요. 자, 세계 경제 침체, 미국 세계 경제 침체를 미국이 용인하고 있어요. 파월이 다 용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물가 우선 자국의 물가 안정시키고, 그리고 인플레를 잠재우고,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다른 나라야 망하든 말든 뭐 침체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G20 국가 정부 부채가요, 놀라지 마세요. 2005년에 50%밖에 안 됐던 게 현재는 GDP 대비 100%. 한마디로 정부 부채 빼면 다 거지들이란 뜻이에요. 유럽이 선진국이 아니라 거지들. 자, 스태그플레이션, 제 표현이 맞아요. 빚으로 지탱하는 나라가 무슨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이지.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침체가 함께 내년에 몰아칠 수도 있다는 거. 물가는 일단 무조건 잡고 봐야 돼. 내년에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하니까. 한국 경제위기 9개월째,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남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게 9개월째 무역적자 6조 4천억, 지금 사상 최대 규모예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항상 수출 수입 계속 흑자내지 않았어요? 9개월째 적자인데 지금 여야는 싸우고 있어요. 다음에 그 두 당은 아예 찍지를 말아버리세요. 두 번째, 기업 매일 비상경영, 부채 부담 급증. 심각하죠. 기업들은 매일 아침마다 비상경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채 때문에. 물가 급등으로 모두 가난할 위기. 또 고용도 이제 여러분들 일자리도 위기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부동산발 금융불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건설사 부도 내년에 아마 엄청 급증할 거예요. PF,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고, 자금경색, 미분양은 또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금융부실, 가계부채하고 건설부도, 소상공인. 그러니까 왜 은행권이 문제냐면 가계부채가 많고 건설사가 부도나고 소상공인도 대출이 중복대출까지 엄청 많아요. 집값 폭락, 혹시라도 집값이 지금처럼 엄청 빠른 속도로 폭락을 해버리면, 평균적으로 40% 이상 폭락하면 국가 비상사태가 될 거예요. 이때는 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 경착륙을 빨리 연착륙으로 유도시켜야 돼요. 이제 장기 폭락 가능성 아주 높아진다. 2026년까지 하락 위험. 보시면 과거에 장기 폭락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먼저 1차 폭락 1991년, 98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바로 일본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도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IMF인 97년 지나서 98년에 회복했다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까지 갔죠. 자, 우리나라. 자, 두 번째 2차 폭락 2009년에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3년. 경기도나 일부 지방은 18년까지 10년간
서울은 약 5년간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자, 3차 폭락. 이번에 장기 폭락이 된다는 조건이 저는 아직은 장기 폭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된다는 조건으로 간다면 최소 2022년에서 26년 바로 이게 코로나발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91년 자 통계 40% 떨어졌고요. 실질적으로 반토막 났다고 보면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원인 바로 일본의 부동산 붕괴 그리고 IMF 구제 불능 이게 바로 두 가지가 겹쳤죠. 자 8년 동안 하락해가지고 왜 이렇게 장기간 하락했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거예요. 일기 신도시예요. 자 신도시 무한 물량 폭탄하고 경기 침체가 만나면 장기 폭락합니다. 자 보세요. 경기 침체 신도시 지금 경제학자들 이거 아예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이거 상당히 높아요. 자 두 번째 2009년에서 2013년 왜 이렇게 장기간 집값이 하락했느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경기도 10년 동안 안 뛴 거 80% 이상이 10년 동안 안 뛰었다고요. 여기 보시면 통계 25%로 폭락한 걸로 나오죠. 이 기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원인 바로 미국의 경제 위기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장기간 이렇게 5에서 10년간 하락했느냐. 이기 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이놈의 이기 신도시 때문에. 물량이 터져가지고 다 미분양 나고 여기에 경기 침체가 더해져 버리니까 장기 폭락. 근데 이번에 아주 유력해요. 왜? 보자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안 하기를 이렇게까지 10년 동안 안 빠지길 바라는데 2022년에서 2026년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5년 동안 코로나발 통계가 50% 폭락. 실질적으로 얘는 더 떨어질 겁니다.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만큼 많이 뛴 적이 없어요. 60% 폭락. 원인은 코로나발 거품 플러스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 대충 5년 하락을 예상하는데 문제가 그럼 왜 이렇게 장기 하락을 예상하느냐. 전문가들도 바로 3기 신도시 이놈 때문에 그래요. 이놈. 자, 얘들은 1기, 2기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까지 50군데가 넘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지금 맞닿아오고 있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무주택 변해야 삽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 무주택자들이 평생 다는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까? 또는 무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라도 왜 이렇게 부자들을 따라가지를 못할까? 바로 그것은 외적 요인보다 여러분들 마음속 내적 요인에 있습니다. 볼까요?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 20대마저 주식코인 지금 자금까지 빼가지고 추격매수. 이거 작년에 지금 제목이에요. 매일경제. 무슨 말이냐? 폭등장, 폭락장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폭등장 상승 초중기 때는요. 무주택자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에. 왜 안 뛰니까.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러다가 막 올라가. 너도 돈 벌었다. 나도 돈 벌었다. 막 미치도록 돈 벌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뭔 일이야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냥 매물도 없어. 뒤늦게 막 그 꼭지 치고 간 아파트 잡고 이번엔 아파트도 아닌 뭐 재개발 무슨 놈 호재가 어딨어요. 전국에 호재 없는 데가 어딨어. 재개발 빌라에 환장해가지고 그거 막 매수하고 결국 이거 연끌해가지고 지금 빌라 잡은 사람들 쫄딱 망한 거예요. 현재. 교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많이 뛰고 70% 주로 많은 대중들 일반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곳은 꼭지라고 생각하세요. 상투라고. 그때는 잡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폭락장 하락 초기 중기. 자 부동산 관심 부동산에 이제 지금은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 한번 당했기 때문에. 자 열심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나오면 그걸 금매로 착각을 해요. 아니 본인이 뭔가 부족하면 전문가 머리라도 이용을 하던가 또는 정보를 습득하시던가 해야 하는데 지금 얼마나 뛰었는지 바닥이 어딘지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많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하고 매입하는 거야.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얘가 계속 빠져. 이제 하락장 바닥까지 왔어. 이제 부동산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장 났다고. 아예 집에 관심이 없어. 이게 계속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집값 올라갈 때까지도 관심 없다가 꼭지에 관심. 또 떨어질 때 관심도 갖고 고점에 매수. 바닥까지 갈 때는 아예 무관심. 왜?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러니 돈을 벌겠어요? 돈을 버는 걸 떠나서 손해보죠. 교훈 많이 하락. 70% 대중들은요 바닥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자 실패 사례는 이 부동산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주식, 가상화폐. 돈 벌었다고 하니까 다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들 가상화폐로 10배 벌었네 100배 벌었네 하니까 재작년에 몰빵한 사람들 많잖아요. 주식도 몰빵해갖고 지금 물려있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어떤 특정 종목이 돈 번다고 하니까 다 몰려드는데 초기에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꼭지에 번성할 때 시작을 해갖고 늦어버렸어. 상투의 사업을 시작. 결국은 왜 실패하느냐? 뒷북 관심, 경제관념이 아예 없어요. 미흡해요. 그리고 공짜를 선호하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요. 이제 부동산 3대 악재, 거품 급등,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건 머리에 박아두세요. 왜 그러면 부동산이 문제가 되냐면 거품만 없으면 문제가 없죠. 많이 뛰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얼마나 뛰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서울 2013년부터 21년까지 약 3배 뛰었습니다. 300%. 그때 4.5억 했던 게 13억 갔어요. 경기도 이제 아파트 기준입니다. 2017년에서 2021년 대부분이 20년에 뛰었지만 이제 좀 괜찮은 곳들은 17년부터 뛰었으니까 120% 폭등. 지방도 경기도와 거의 비슷하게 많이 뛰었어요. 원래 쌌었으니까 2019년부터 2021년 2, 3년 동안에 120%. 자, 그럼 얘들 이제 떨어지는 거 얼마나 떨어지는지 답 나왔네요. 이 거품이 이렇게 급등하는 데다가 이제 금리 인상 기간, 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 3월까지 대략 한 1년 반 동안 4월부터는 안정될 것으로 지금은 예측해요. 왜? CPI가 물가가 지금 서서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장담 못합니다. 4월부터 안정된다는 조건 하에도 다음 보세요. 자, 기준금리 3.5에서 4%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미국은 한 5%에서 5% 초과되겠죠. 자, 대출금리는 5에서 8% 선에서 머물 것 같아요. 자, 후유증 2022년 집값 1차 폭락이 바로 금리 인상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업도 부도가 나고요. 자, 이제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 기간 24년, 25년, 26년, 7년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변수가 많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왜?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달렸어요. 경제 성장률 2023년 이게 뭡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 1.5%. 여러분들 1% 말 들어본 적이 없죠? 진짜 안 올라도 2%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도 역대 최악입니다. 최악. 장기 침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생겼어요. 후유증 2023년 집값 바로 이 경기 침체로 2차 폭락을 가져올 거예요. 금리 인상으로 1차 폭락이라면 경기 침체 2차 폭락은 더 뜨거울 겁니다. 더 무서울 거예요. 왜? 재수 없으면 장기 폭락으로 가니까. 이번에는 2023년 상반기 건설사 줄두산.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 건설업계 부도증. 뭐 사실상 이거 예견된 거 아니나요? 건설사들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상당히 취약해요. 너무 집만 때려짓고 있어요. 집만. 자꾸 사바사바 해가지고 뒷북거리나 하고 정치권하고. 그러니 건설사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토목도 좀 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건설사가 너무 많다고요. 여기 보면 주사년 건설사 6위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주사년이 말하고 있어요. 미분양 급증. 미분양이 2만에서 지금 한 5만 정도 가까이 왔어요. 이거 10만으로 1년이면 갑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것도 이번에 엄청 영향을 줬어요. 이제 파업이 이것만 생기겠어요? 항상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계속 파업이 생길 거예요. 앞으로. PF 대출 잔액 급증. 자, 10년간 생각해 보세요. 37조짜리가 112조로 급증을 해버렸어요. PF 대출이 급증했다는 말은 이제 돈줄이 막혔다는 뜻이고 이걸로 인해서 금융도 부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PF 대출 중단돼 버렸죠. 브릿지 이론 대출이 고금리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자, 자금경색 PF 대출 중단, 돈줄 막혔어요. 브릿지 이론 대출 금리 15% 연장. 지금은 15%도 아니에요. 17에서 20%로 늘어났어요. 다시 버티기 하고 있죠.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외환위기 때 50% 100대 건설사가 붕괴됐고 미국 위기 때 20%가 부도가 났다면 이번에는 이 중간 정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화됐을 경우. 줄두산 해결 방안은 이거예요. 미분양, 미입주를 해소시켜야 돼요. 적극적으로 정부는 지금 미분양에 대해서 부양책을 써야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자, 건설사 금융경색 완화, 지원 규모 확대. 말만 지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건설사들 공짜로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공짜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럼 도덕적 해이 생겨요. 현 정부가 너무 공짜로 막 개인이 됐든 자기 돈도 아니면서 국민 세금 가지고 공짜로 자꾸 해주는데 왜 그럽니까? 그냥 빚으로 갚아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아무튼 금융경색 완화, 지원 규모를 좀 확대시키라고요. 그 다음에 보유투지 대체 방안.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서 보유투지
대체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이번에 한국 경제 성장률 또 낮췄다. 무역 9개월 연속 적자.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 23년 보세요. 2.3, 1.5로 내려왔어요. 얼마 전에 1.8이었는데 아마 내년이면 또 0. 몇 %로 떨어질지도 몰라요. 점점 나빠지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 올해나 내년이나 조금 내려오긴 하는데 큰 차이가 안 나네요. 자, 반도체 수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무역 수지 보세요. 아, 이게 말입니까? 이거 9개월 연속 적자라는 건 치욕적이에요. 이거 치욕적. 9개월 연속 적자. 물론 반도체 이 문제 때문에 그랬지만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엔진이 완전히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부동산 약세 내년까지 퇴직연금으로 집을 샀다. 여기 보세요. 2013년입니다. 잘 봐봐요. 자, 집값 하락 복귀. 이게 0입니다. 0. 이거 계속 뛰기만 했죠. 자, 진짜 계속 뛰기만 했어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뛰기만 했어요. 21년까지. 물론 서울 중심으로 많이 뛰었지만 그런데 지금 하락이 1.7이에요. 마이너스 1.7이. 2013년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도 0.29예요. 훨씬 지금이 더 위험하죠. 옛날 바닥인 2013년보다.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세종,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울산까지는 5% 이상 하락률이라 내년에 상대적으로 덜 빠질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망합니다, 이제. 자, 서울, 부산, 전남, 충남, 광주는 내년에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단위들. 왜? 올해 들떨어졌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작년, 재작년 퇴직연금 뽑아가지고 뭐 하려고? 주택 구입. 무려 54.4%가 주택 구입하려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거예요. 이제 집값 폭락 징조, 경매 물건 1만 건에서 1만 3천 건으로 확 늘어났고 낙찰률은 아예 그냥 14%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보증금 사고 300건이 3,700건으로 무려 4년 만에 10배가 늘어났어요. 여기 금액도 792억이 7,992억으로 10배가 늘어났어요.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자, 사실상 이 오징어 게임, 이 부동산이 뒤에 있죠. 이 오징어 게임이나 다른 바 없는 이 부동산이 돼버렸네요. 부동산 탈락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던 주가가 폭락하던 모두 부자들의 잔치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남을 따라다니며 뒷북을 칠 게 아니라 스스로 기회로 활용을 잘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